안녕하세요. 구루잠입니다. 오늘은 국가기술 자격에 대한 내용 같이 정리해 볼 건데요. 가장 먼저 등급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출제 포인트, 주로 어떤 등급인지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표에 있는 설명을 읽고 등급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이 등급의 수준 순서대로 명칭부터 암기를 해볼게요. 등급 명칭은 능산기장술을 기억해두세요. 능산기장술. 능하면 기능사, 사는 산업기사, 기는 기사, 장은 기능장, 술은 기술사. 네, 같이 한번 적으면서 암기해볼게요. 기능사. 사는 뭐라 그랬죠? 사는 산업기사, 기사. 장은 기능장. 술은 기술사. 능산기장술. 기술가가 아니고 네, 기술사입니다. 네. 그러면 다시 한번 암기해 볼게요. 능산기장술,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이 순서대로 등급이 수준이 높아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암기됐죠? 그러면 능산기장술 암기되셨으면 각각의 내용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능사. 기능사는 숙련 기능을 가지고 제작, 제조, 조작, 운전, 보수, 정비, 채취, 검사 또는 작업 관리 및 관련 업무 수행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기능사의 자격 요건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능사 하면 숙련 기능을 갖고 이런 업무들, 제작, 제조, 조작, 운전, 보수 이런 업무들을 한다. 이 키워드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산업기사. 산업기사의 경우 키워드는 기술 기초 이론. 기술 기초 이론이 키워드예요. 그래서 기술 기초 이론 지식 또는 숙련 기능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숙련 기능은 여러 곳에 지금 들어있기 때문에 일부러 이제 괄호를 넣어놨어요. 숙련 기능은 여러 등급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 산업기사의 특징적인 건 기술 기초 이론 지식 또는 복합적인 기초 기술. 네, 요게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기술 기초 이론 지식 또는 숙련 기능 바탕으로 복합적인 기초 기술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기술 기초 이론 그리고 복합적인 기초 기술. 이게 산업기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음 기사. 기사는 키워드가 공학적 기술 이론 지식. 공학적 기술 이론 지식. 그래서 설계 시공 분석 나오면 기사입니다. 공학적 기술 이론 지식이니까 설계, 시공, 분석은 공학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설계, 시공, 분석, 공학적 나오면 기사. 다음 기능장. 기능장은 이제 수준이 좀 높아지죠. 여기서는 최상급 숙련 기능을 가지고 최상급 나오면은 기능장입니다. 그래서 작업 관리, 지도 감독, 현장 훈련 및 관리 이런 업무들이 기능장에 관련된 수행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상급 나오면 기능장. 마지막 기술사. 기술사는 고도의 전문 지식, 고도의 전문 지식 나오면 기술사. 그래서 계획 연구 이런 것과 관련이 되면 기술사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기능사의 경우에는 기능이니까 숙련 기능 그리고 제작 제조 실제로 이제 작업 구체적인 여러 작업들과 관련된 게 기능이다. 그리고 산업기사는 여기 기능사에서 이론이 추가된 거죠. 기술 기초 이론 바탕으로 복합적인 기초 기술을 수행할 수 있다. 다음 기사는 이제 공학적 지식이다. 그리고 공학적이니까 설계 시공 분석 관련 능력. 다음 기능장 하면 최상급 숙련 기능, 최상급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리고 지도 감독, 훈련, 교육, 현장 관리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다. 기술사는 고도의 지식, 실무 경험이죠. 그래서 계획, 연구 관련된 건 기술사다. 이렇게 키워드 중심으로 정리해 보시고 또 문제 풀면서 계속 더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1번
다음은 국가기술 자격 중 어떤 등급의 검정 기준에 해당하는가? 해당 국가기술 자격의 종목에 관한 숙련 기능을 가지고 제작, 제조, 조작, 운전 이런 구체적인 작업 수행이 쭉 나오는 건 어떤 등급이었죠? 네, 가장 낮은 단계의 기능사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정답은 1번. 2번. 기술 기초 이론 지식. 네, 기술 기초. 숙련 기능을 바탕으로 복합적인 기초 기술 기능. 뭐였죠? 기술 기초, 복합적인 기초 기술은 기능사 다음 높은 단계. 무엇이었죠? 산업기사와 관련된 설명이었습니다. 정답 3번. 3번. 해당 국가 기술 자격의 종목에 관한 공학적이 나오니까 설계 시공 분석이라 그랬고, 이거는 어떤 등급이었습니까? 네, 산업기사 위에 기사.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기능사는 숙련 기능을 가지고 여러 가지 구체적인 작업들이 나왔죠. 뭐 조작, 운전 이런 것들이 나왔고, 그 위에 기사 등급으로 가면 기술 기초 이론 지식, 네, 그리고 복합적인 기초 기술, 네, 이런 말이 나오면 산업기사. 그 다음 기사 등급은 공학적, 그래서 설계 시공 분석이라는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4번으로 가겠습니다. 해당 국가 기술 자격 종목에 관한 최상급이 나오면 뭐였죠? 네, 기능장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도회가 나오면 뭐였죠? 고도의 계획 연구 관련된 것은 기술사. 네, 그래서 박스 안 내용 조금 더 살펴보면 최상급 숙련 기능 가지고 작업 관리, 지도 감독, 현장 훈련, 현장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기능장. 5번. 해당 국가기술 자격 종목에 관한 고도의 전문 지식, 실무 경험에 입각해서 계획 연구 나오면은 뭐였죠? 네, 기술사. 그래서 가장 높은 단계의 자격 등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격 등급 알아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가기술 자격의 응시 자격 살펴보겠습니다. 응시 자격은 상당히 좀 암기가 까다로울 수 있는데 많이 까다롭지 않습니다. 이제 출제되는 내용들 중심으로 차근차근 정리하면 많이 어렵지 않으니까요.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격 등급 5가지 순서가 어떻게 됐죠? 네, 능산기장술이었습니다. 능산기장술. 그래서 능하면 기능사, 산업기사, 능산기 기사, 그 다음에 장하면 기능장, 술하면은 기술사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인데 응시 자격을 살펴보면 이거를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능산기장술 2344 80. 능산기장술 2344 80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산업기사는 일단 23이고 기사는 44, 기능장은 이제 8에서 9, 기술사는 10,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기능사는 이제 0, 1,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저는 이제 2, 3, 4, 4만 암기를 했거든요. 자, 보면은 앞에 있는 숫자는 요건이에요. 필요 요건. 필요한 경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능사의 경우에는 경력이나 요구되는 경력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고요. 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2년 경력을 필요로 한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사 등급은 4년의 경력을 요구한다. 기사 자격 시험을 치려면요. 기능장 시험의 경우에는 8년의 경력을 요구한다. 네, 기술사는 뭐 10년인데 이거는 이제 딱 전부 다 일괄적이진 않아서요. 네, 그리고 출제가 이제 많이 되진 않습니다. 어쨌든 이 2344가 핵심이다. 그래서 2년을 요구하고 4년의 경력을 요구한다. 뒤에 있는 숫자는 무엇이냐? 뒤에 있는 숫자는 이 자격을 취득했을 때 인정되는 경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년 요구, 3년 인정 이렇게 보시면 돼요. 3년 인정은 뭐냐? 기사 자격 시험을 칠 때
산업기사 자격이 이제 3년으로 인정이 된다. 네,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기사 자격은 4년, 시험을 보려면 4년 경력이 요구되고 기사 자격을 갖고 있을 때 4년 경력으로 인정이 된다. 네, 요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능사 마찬가지. 기능사 자격증이 있으면 요것은 1년 경력으로 간주될 수 있다. 자, 하나씩 살펴보면서 정리하면 더 이해가 이제 잘 될 겁니다. 먼저 기능사는 응시 자격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산업기사 보면은 산업기사의 경우에는 기능사 등급 이상의 자격에다가 몇 년 실무. 자, 보세요. 요구 조건이 2년 요구잖아요. 산업기사는 2년 요구인데 기능사는 자격증이 있으면 1년 경력으로 쳐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1년 경력 쳐주고 2년이 요구되니까 실무 경력 몇 년이 필요해요? 1년이 필요하죠. 네, 이렇게 이해하시고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능사 등급 자격이 1년 경력으로 인정이 되고 1년 실무 하니까 2년이 요구되는 거죠. 산업기사 자격증은. 그래서 기능사 플러스 1년 실무 혹은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의 다른 종목의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이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 또 관련 학과 2년제, 관련 학과 2년제 졸업도 2년 경력으로 우리가 간주할 수 있겠죠. 그래서 네, 2년제 또는 3년제 전문대학 졸업, 그리고 4년제 졸업은 당연히 되겠고요. 2분의 1 이상 수료도 포함이 됩니다. 왜냐하면 2년 경력이 요구되니까 4년제의 절반 이상 수료하면 2년 이상이 되잖아요. 네, 이렇게 이해하면서 정리하면 조금 더 정리가 쉽습니다. 다음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 과정을 이수하면 산업기사 자격을 지원할 수 있고, 실무, 몇 년의 실무겠어요? 산업기사는 2년의 경력을 요구하고 3년으로 인정해준다고 했으니까 2년이 요구되니까 2년 실무가 필요하겠죠. 네, 어렵지 않죠? 그리고 특이한 거, 요거는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산업기사 응시 자격에 기능경기대회 입상, 네, 요거는 특이하니까 특별하게 네, 저장해두시기 바랍니다. 기능경기대회 산업기사 자격 관련이 있다. 그리고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 자격 취득하면 응시 가능하다.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산업기사 끝. 그래서 어렵지 않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차근차근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산업기사는 2년이 요구된다. 그러면 기사로 넘어가 볼게요. 기사. 그런데 기사는 몇 년이 요구돼요? 4년 경력이 요구돼요. 응시 자격에. 자, 그럼 볼게요. 산업기사 등급 이상 자격 플러스 몇 년 실무. 근데 여기서 산업기사는 자격을 취득하면 몇 년으로 경력이 인정된다고 했어요? 네, 여기 3이라고 써놨죠. 3년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3년으로 인정을 해주는데 기사는 4년을 요구해요. 그러면 몇 년 실무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1년 실무가 필요한 거죠. 마찬가지. 기능사 자격. 기능사 자격은 몇 년 경력으로 인정이 된다고 했어요? 1이잖아요. 1년으로 인정이 돼요. 그러면 기사는 4년을 요구하니까 몇 년 실무가 더 필요합니까? 네, 3년 실무가 되겠죠. 다음, 다른 종목의 기사 등급 이상일 경우는 기사 자격에 응시할 수 있다. 관련 학과 4년제 대학 졸업. 왜냐하면 4년을 요구하잖아요, 기사 자격은. 그러니까 4년제 대학 졸업자도 응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년제 대학을 졸업했으면 1년이 부족하니까 1년 실무. 그리고 2년제 대학 관련 학과를 졸업했으면 몇 년 실무가 요구될까요? 그렇습니다. 2년 실무가 요구됩니다. 그러면 여기 유사 직무 분야에서 실무, 뭐 관련 학과 이런 거 졸업을 못했어요. 그럼 실무만 따지면 몇 년이 되겠어요? 네, 아까 4년 요구한다고 했으니까 4년 실무. 네, 그래서 이렇게 괄호친 부분이랑 굵은 글씨 부분은 이렇게 보면서 이해하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 3, 4, 4를 기억해 두라고 한 거는 네, 이런 이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기사 수준 기술 훈련 과정을 이수하면
기사 자격을 당연히 응시할 수 있겠고요. 다음,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 과정 이수하면은 여기서 이제 2년 실무가 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산업기사 자격증 자체는 3년 인정이지만 여기는 좀 약간 예외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좀 특이하니까 여기서 산업기사 훈련 과정은 2년으로 이제 인정이 되는구나. 그냥 그렇게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기능장 산업기사 자격 플러스 산업기사 혹은 기능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 플러스 기능대학의 기능장 과정을 이수하면은 기능장 자격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기사나 기능사 자격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기능장 과정을 이수하면 기능장 자격 응시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그래서 산업기사 플러스 몇 년이냐. 산업기사 자격증이 있으면 몇 년 경력으로 인정한다고 했죠? 여기는 요구 조건, 여기는 인정 조건이죠. 3년으로 인정해준다고 했어요. 산업기사가 3년으로 인정되고 그러면 기능장은 8년이라고 했으니까 5년 실무가 더 필요한 것이죠. 마찬가지 기능사 자격증이 있는 경우는 기능사는 자격증이 있으면 1년 경력으로 간주를 한다. 그러면 몇 년의 경력이 더 필요할까요? 네, 8 빼기 1 하니까 7년의 실무 경력이 더 요구됩니다. 자격증 없이 실무 경력만으로는 몇 년이 필요할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8년의 실무 경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뭐 같은 분야의 뭐 다른 종목의 기능장 자격 혹은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 취득하면 응시할 수 있다. 네, 이거는 이제 당연한 얘기죠. 앞에서 다른 자격과 동일하게. 다음 이제 기술사로 가봅니다. 기술사는 이제 기사 자격 플러스 4년. 기사 자격은 몇 년으로 인정이 된다고 했죠? 여기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2, 3, 4, 4. 그리고 여긴 8이었어요. 기사 자격은 4년 경력으로 인정이 되고 그리고 여기서 4년의 실무. 그러니까 이제 8년으로 보이죠? 산업기사도 3년 인정되고 5년이니까 8년. 기능사는 1년 인정이니까 8년. 그런데 여기선 또 대졸은 4년이죠. 6년 하니까 여기는 또 10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괄적으로 여기도 마찬가지 3년제 대학이면 7년 실무. 여긴 또 10년이죠. 그래서 이게 기술사는 8에서 10 사이인데 네, 요거는 근데 아직까지 출제는 된 적은 없어요. 그래서 8에서 10년 사이로 이제 요구가 되는구나. 요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능산기장술. 그래서 기능사는 뭐였어요? 제한, 응시 자격은 요구되지 않고 제한이 없고 기능사 자격이 있을 경우에는 1년 경력으로 인정된다. 01. 그리고 산업기사 기사는 23, 44. 요거를 기억해 두세요. 산업기사는 응시하려면 2년의 실무 경력이 요구되고 기사 자격증이 있는 경우는 3년의 경력으로 인정이 되는 걸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기사 자격은 4년의 경력이 요구되고 자격증을 취득하면 4년의 경력으로 간주될 수 있다. 네, 기능장은 8년이라고 간주할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문제를 풀면서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괄호 안에 들어갈 말. 네, 실무 경력에 의한 경우에 한한다 라고 했네요. 기능사 등급 자격을 취득한 후 산업기사를 취득하려면 응시하려는 종목이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의 몇 년. 자, 기능사는 뭐였죠? 응시 자격에 제한은 없고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1년 경력으로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그쵸? 그리고 산업기사는 2년 경력이 요구되고 취득하면 3년 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다. 그러면
산업기사 등급을 취득하려면 기능사 등급을 취득한 상태에서 몇 년이 더 요구돼요? 네, 1년 경력으로 인정되는데 2년이 요구되니까 1년의 경력이 더 필요하죠. 그래서 A는 1. 그 다음 기사 등급. 기사는 4사였죠. 4사. 기사 등급 응시하려면 4년이 요구되고 취득하면 4년으로 인정된다. 그래서 기사 등급 지원하려면 4년이 요구되니까 1년 인정됐으니까 몇 년이 더 필요해요? 3년이 더 필요하죠. 그래서 정답은 2번. 2번 문제. 산업기사 등급의 응시 자격 기준으로 틀린 것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기능경기대회 특이하니까 네, 산업기사 기억해야 합니다. 기능경기대회. 다음 2번. 동일 유사직무 분야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 과정을 이수했거나 이수 예정자는 산업기사 등급 응시할 수 있겠죠. 3번. 응시하려는 종목이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의 다른 종목의 산업기사 등급 이상 자격이 있다. 그러면 산업기사 응시할 수 있습니다. 4번.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자, 산업기사 2, 3이었죠. 기사는 4사였고. 그럼 몇 년이 요구돼요? 2년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2년이죠. 틀린 것 4번. 3번. 국가기술 자격 산업기사의 응시 요건으로 틀린 것은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1년이 아니고 산업기사 2, 3, 그 다음에 기사는 4, 4. 그래서 산업기사는 2년이 요구된다. 1번이 틀렸네요. 나머지 선택지 같이 복습해봅니다. 관련 학과에 2년제 이상. 왜냐면 2년이 요구되니까 2년제 이상이나 졸업 예정자면 되겠죠. 그리고 3번 기능경기대회 산업기사 특이하니까 기억해두라고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4번.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의 다른 종목 산업기사 등급 있으면은 산업기사 응시할 수 있습니다. 4번. 기사 등급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기능사 취득 후 몇 년의 실무 경력이 필요한가? 기사는 일단 산업기사는 2, 3이고 기사는 4, 4죠. 기능사는 0, 1이었습니다. 그럼 기능사 자격 취득했으니까 1년 경력 인정됐고 기사에 응시하려면 몇 년이 더 필요한가요? 네, 3년이 더 필요합니다. 정답 2번. 4번 국가기술 자격 기사 등급 응시 자격 틀린 것은 응시하려는 종목이 동일한 유사 직무 분야에서 4년 이상, 그렇죠. 기사는 4사니까 4년 요구됩니다.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의 기사 수준 기술훈련 과정을 이수하거나 예정인 사람,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사 등급 이상 자격을 취득해도 기사 응시할 수 있겠죠. 4번 기능사 자격 취득한 후에는 몇 년이 요구돼요? 기능사는 1년으로 인정되니까 4년이 필요하니까 3년 이상 실무에 종사를 해야 4년이 채워지겠죠. 정답은 4번. 6번. 기사 응시 자격 기준으로 틀린 것은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에는 응시하려는 종목 유사 분야에서 몇 년일까요? 기능사는 1년 인정이니까 기사는 4사잖아요. 4사. 그러니까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해야 합니다. 마저 다른 선택지 다시 복습해 볼게요. 산업기사 이상 취득하면 몇 년이 더 필요해요? 산업기사는 2, 3이니까 취득하면 3년으로 인정되죠? 그러면 4년이 요구되니까 3년 인정됐으니까 1년이 더 필요한 거죠. 다음 3번. 응시하려는 종목에 속하는 동일 유사 직무 분야에 다른 종목의 기사 등급 이상 있으면 기사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4번. 응시하려는 종목에 속하는 동일 유사 직무 분야에서 실무 경력 4년. 네. 그래서 정답은 1번. 7번. 기사 응시 자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능사 취득 후 기능사는 1년 인정. 근데 기사는 4년이 요구되죠. 그러니까 3년 이상 실무에 종사를 해야 합니다. 관련 학과 4년제 대학 졸업 예정자. 그렇죠. 4년 요구되니까 4년제. 정답 2번.
산업기사 수준의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술훈련과정 이수 예정자. 산업기사 수준이 아니고 기사 수준이어야 합니다. 4번 2년제 전문대학 졸업했으면 2 플러스 2가 돼야 4가 되잖아요. 그래서 2년 이상 종사를 해야 합니다. 기사 응시 자격으로 거리가 먼 것. 기사는 4년 경력이 요구되고 4년으로 인정된다. 그러니까 4년 경력을 맞추면 되겠죠. 1번 산업기사 등급. 산업기사는 2, 3 몇 년으로 인정돼요? 산업기사 자격증은 3년으로 인정된다. 그래서 3년 거기에다가 1년 이상 실무 하니까 4년 맞죠? 2번 기능사 자격. 기능사 자격은 몇 년 인정? 1년으로 인정된다. 그러니까 3년 이상 실무 4년 맞네요. 2년제 전문대학 졸업. 그러면 실무가 몇 년? 네, 2년 이상 실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내용. 4번 동일 유사 직무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 네, 맞습니다. 정답 그래서 3번입니다. 9번 이번에는 기능장 등급입니다. 기능장의 응시 자격으로 틀린 것은 1.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에 산업기사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에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이제 그 명칭이 바뀌었죠. 국민평생 직업능력개발법. 그래서 설립된 기능대학의 기능장 과정을 마친 이수자 또는 이수 예정자. 네, 그렇습니다. 산업기사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하고 그 다음에 기능대학의 기능장 과정을 마치면 기능장 등급 응시할 수 있다. 2번 산업기사 등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후에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에서 실무 몇 년? 자, 기능장은 이제 8년 정도라고 했어요. 그래서 산업기사 등급은 2, 3이니까 몇 년 경력으로 인정이 돼요? 3년 경력으로 인정이 되죠. 그러니까 실무는 5년 이상. 네, 그래서 2번이 틀린 내용이고요. 3번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에서 9년 이상 실무. 그러니까 기능장은 특별하게 기억을 해두셔야 합니다. 기능장은 8년 요구가 맞긴 한데 이제 실무만으로 요구할 때는 9년이다. 실무 경력만 요구할 때는 9년이다. 근데 자격증 플러스 경력일 때는 8년이었죠. 네, 그래서 기능장은 8년인데 실무만으로는 9년을 요구한다. 이거 좀 특이하니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능장 등급 자격을 취득하면 기능장 응시할 수 있습니다. 10번 국가기술 자격의 검정 기준 또는 응시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능사에 대한 응시 자격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이다. 응시 자격 제한 없죠. 응시하려는 종목에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은 기사 등급의 응시 자격을 충족한다. 자, 산업기사가 2, 3이었고 기사가 4, 4였습니다. 그래서 기사 등급의 응시 자격은 4년이 요구되고 산업기사는 2년이 요구되죠. 네. 그래서 3년은 아예 없습니다. 네. 3번 기술사 등급에 관한 검정 기준은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에 대한 공학적 기술 이론 지식. 공학적 기술 이론 지식, 공학이니까 설계시공. 어떤 등급에 대한 이야기죠? 네, 기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기사. 기술사는 뭐였어요? 기술사는 고도의, 그리고 기능장은 최상급 숙련 기능. 그리고 산업기사는 기술 기초 이론이었죠. 그리고 기능사는 숙련 기능인데 여러 가지 작업들, 뭐 조작, 운전, 이런 작업 이름들이 직접 들어가면은 기능사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밑에 바로 나오네요. 기능사 등급에 대한 검정 기준은 숙련 기능을 가지고 제작, 제조, 운전, 보수, 정비, 채취, 검사 이런 작업들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정답은 3번. 3번이 아니죠. 4번이죠. 옳은 걸 찾는 거니까. 네, 3번은 틀린 얘기고. 네.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4번. 11번.
국가기술 자격 검정 방법으로 사실과 다른 것은 기술사, 단답형 필기시험 또는 주관식 논문형 필기시험, 그리고 구술형 면접. 네,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문제를 통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단답형 시험이나 주관식 필기를 보고 구술형 면접을 본다. 기능장, 단답형 필기시험, 작업형 실기시험. 기능장 시험은 필기시험이 이제 객관식입니다. 네, 사지선다형이죠. 객관식으로 보고 실기시험은 필답형 플러스 이제 작업형, 그래서 복합형이라고 하죠. 실기, 필답, 네, 두 개 합쳐진 형태로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기능장 2번이 사실과 다른 내용이고요. 기사 시험의 경우에는 객관식 필기시험, 그리고 주관식 필기시험 또는 작업형 실기시험. 네. 산업기사 시험은 객관식 필기시험, 그리고 주관식 필기시험 또는 작업형 실기시험. 네, 요렇게 검정을 치르게 된다.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가기술 자격, 응시 자격에 대해서 공부해봤습니다. 국가기술 자격, 서비스 분야 응시 자격입니다. 네, 서비스 분야 응시 자격에서 출제 포인트는 일단 응시 자격이 제한이 없는 경우, 네, 응시 자격에 제한이 없는 자격증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요 자격증들은 자주 보면서 익숙해져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네, 암기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개별 자격증의 응시 자격들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암기를 해야 하는데 출제된 자격증 중심으로 여기서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이랑 괄호 쳐져 있는, 빈칸 괄호 쳐져 있는 부분 정도는 네, 지금 공부하면서 바로 정리하시고 암기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볼게요. 사회조사 분석사 1급, 네, 사조사라고도 하죠. 그리고 직상사, 직업상담사 1급, 전자상거래 관리사 1급. 네. 요 세 개는 다음에 1, 2 중 하나에 이제 해당이 되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 1급에 대한 내용입니다. 해당 종목 2급 자격 취득 후에 실무 2년 이상 종사를 하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만, 자격 2급 자격 없고 해당 실무만 있을 경우에 실무 경력 3년 이상 종사하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암기의 편의를 위해서 해당 종목의 2급 자격은 대략 1년 경력으로 인정을 할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간주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사조사 1급, 전자상거래관리사, 직상사 1급, 네, 그리고 소비자 전문 상담사 1급까지 2급 자격은 1년 경력으로 이제 인정이 될 수 있고, 그리고 1년 2급 자격 취득 후 실무 2년이면 1급에 지원할 수 있다. 아니면 실무 3년 이상. 네, 요렇게 요 두 가지는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소비자 전문 상담사 1급 자격증의 경우에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하면 응시할 수 있다. 다음, 이제 제한이 없는, 응시에 제한이 없는 자격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 개, 사조사, 전자상거래관리사, 직상사 1급, 그리고 소비자 전문 상담사, 요 네 개 다 2급의 경우에는 응시 자격에 제한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컨벤션 기획사는 지금 처음 봤죠? 네, 컨벤션 기획사 2급도 응시 자격에 제한이 없다. 단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요 5가지 이제 잘 정리를 해두시고, 임상심리사 2급이 있습니다. 임상심리사 2급은 응시 자격에 제한이 있다라는 것. 임상심리사 2급은 응시 자격 제한이 있다. 요 부분을 잘 기억하고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제한이 없는
자격증, 스포츠 경영 관리사, 그리고 텔레마케팅 관리사는 응시 자격에 제한이 없다. 텔레마케팅 관리사, 스포츠 경영 관리사, 응시 자격 제한이 없다. 그리고 여기 나온 것들은 이렇게 한번 쭉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글 속기 요거는 이제 응시 자격 제한 없다. 요 정도 좀 정리해 주시고 비서. 이렇게 하면은 응시 자격에 제한이 없는 자격증들. 그다음 개별 자격증으로 들어가서 컨벤션 기획사 2급은 응시 자격 제한이 없었어요. 그런데 1급의 경우 응시 자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컨벤션 기획사 1급 응시할 수 있는데 2급 자격 취득한 후에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에 3년 이상 실무가 요구된다. 네. 우리 컨벤션 기획사 말고 사회조사 분석사나 전자상거래관리사, 직업상담사, 소비자 전문 상담사는 2급 자격 취득 후 몇 년이었어요? 네, 2년이었죠. 그리고 실무는 3년 이상. 그런데 여기서는 컨벤션 기획사의 경우에는 2급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래요. 그러면 실무 경력으로만 하면 몇 년이 될까요? 네, 2급 자격을 1년 경력이라고 간주하면 경력으로만 따지면 4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요구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컨벤션 기획사 1급은 4년의 경력이 요구되는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우리 앞에서 봤던 요것들 사조사, 전자상거래관리사, 직상사, 소비자 전문 상담사 1급의 경우에는 3년의 경력이 요구되는구나. 네. 이렇게 구분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도 4년 실무를 기억해 두세요. 컨벤션 기획사 1급도 4년 실무였고 아까 직업상담사 1급, 소비자 전문 상담사 1급, 전자상거래관리사, 사회조사 분석사 1급 여기만 3년을 요구한다.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는 다음 중 하나, 요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되고 플러스 공인어학 성적 요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는 보건의료 관광 분야에 속해 있는데 관련 학과로서 대학 졸업 혹은 졸업 예정자. 왜냐하면 4년 경력을 요구하니까 대학이 4년제 대학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4년. 2년제 전문대학이면 2년 실무가 있어야 4년이 되겠죠. 그리고 해당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 그리고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응시할 수 있다. 관련 자격증은 의료 관련 자격증들이고 관광 관련 자격증이고 요거는 이제 국제 관련 자격증이죠. 다음 임상심리사 1급 보겠습니다. 임상심리사 1급은 요것도 4년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일괄적으로 이제 적용되는 건 아니라서 임상심리사는 좀 별도로 정리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임상심리사는 임상심리 분야에 속해 있고요.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의 실습 경력이 있는 심리학 분야에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 취득자 및 취득 예정자. 그래서 2년 이상 실습 플러스 석사학위. 그리고 해당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 2급 자격 취득한 후 해당 분야 5년 이상 실무.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함을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문제를 같이 이제 풀면서 또 정리하고 더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근차근 살펴봤는데 지금까지 정리한 내용 문제 풀기 전에 한번 차근차근 정리해 보시고 문제풀이 하면서 복습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빠뜨린 내용이 하나 있는데 2급 임상심리사 2급 관련해서 이거는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습니다. 임상심리사 2급은 1년 실습 그리고 실무 경력으로는 2년 이상이 요구된다. 2년 이상 실무 그리고 1년 실습
이렇게 기억을 하고 또 문제 풀면서 같이 정리를 해볼게요. 1번 직업상담사 1급 응시 자격으로 오른 것은? 직업상담사 1급은 몇 년 경력으로 실무 경력이 요구된다 라고 했죠? 네, 3년 경력이 요구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번이 되겠네요. 네. 그리고 그러면 2급을 취득한 후에는 실무 경력이 몇 년이 요구되죠? 네, 2급 자격은 경력 1년으로 간주한다 라고 볼 수 있으니까 2급 자격 취득한 후에는 2년이 요구된다. 2번 소비자 전문 상담사 1급 응시 자격이 아닌 것은? 소비자 전문 상담사 1급도 직상사 1급과 마찬가지로 3년 경력이 요구됩니다. 그러면 2급 자격 취득 후 2년은 1년 경력으로 인정. 그러면 소비자 상담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년 맞죠? 맞습니다. 2번 실무 경력 3년 이상 맞습니다. 대학 졸업자 등으로 졸업 후 응시하고자 하는 동일 직무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자, 일단 학력 관련 요건이 없습니다. 네. 우리 아까 봤을 때 없었잖아요. 그래서 3번이 틀린 내용이고요.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 자격 취득한 사람 응시할 수 있습니다. 3번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응시 자격으로 틀린 것은? 네, 공인어학 성적 기준은 충족한 것으로 가정합니다. 1번 보건의료 또는 관광 분야에 관련 학과로서 대학 졸업자, 졸업 예정자.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는 몇 년이 요구된다고 했어요? 네, 4년 경력이 요구된다라고 했으니까 대학 졸업자 4년제니까 4년 맞습니다. 2번 2년제 졸업했으면 경력이 2년 더 요구가 되겠죠? 맞는 이야기입니다. 3번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네, 그렇죠. 의사, 간호사, 의료 관련, 관광 관련, 국제 관련. 다음 4번 보건의료 및 관광 분야에서 3년이 아니고 4년의 경력을 요구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내용. 4번 서비스 분야 국가기술 자격 종목별 응시 자격으로 틀린 것은? 컨벤션 기획사 1급 대학 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 분야에서 5년 이상. 일단 대학 졸업자 학력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죠. 컨벤션 기획사. 네, 마찬가지 직업상담사, 사회조사 분석사, 소비자 전문 상담사 다 학력에 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이야기. 나머지 선택지 같이 복습해봅니다. 소비자 전문 상담사 1급은 소비자 상담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그렇죠. 소비자 전문 상담사, 사회조사 분석사, 직업상담사, 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다 3년의 경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임상심리사 2급 임상심리와 관련하여 1년 이상의 실습 혹은 2년 이상 실무. 네, 1년 이상 실습 혹은 2년 이상 실무. 다음 스포츠 경영관리사 제한 없는 자격증입니다. 5번으로 갑니다. 사회조사 분석사 1급의 응시 자격은 2급 자격 취득 후 일단 몇 년 경력을 요구하죠? 3년 경력을 요구한다. 네, 1급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문제 보기 보겠습니다. 1번 2급 자격은 1년 경력으로 인정되니까 해당 실무가 2년 더 필요합니다. 맞는 이야기. 2번 해당 실무에 4년이 아니고 3년이었죠. 네, 4년은 이제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랑 컨벤션 기획사 1급 이게 4년 경력을 요구하는 자격증이었습니다. 다음 3번 대학 졸업자 등으로서 해당 실무에 일단 대학 졸업자 이런 학력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고요. 그러면 지금 응시 자격 맞는 걸 찾는 거니까 제가 또 헷갈렸네요. 1번이 맞는 이야기죠. 2번, 3번 다 틀린 이야기. 4번 전문대학 졸업자 마찬가지 이런 학력에 대한 이야기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6번 서비스 분야 응시 자격 틀린 것은? 텔레마케팅 관리사 제한 없습니다. 스포츠 경영 관리사도 응시 자격 제한 없다.
임상심리사 1급은 임상심리 관련하여 2년 이상 실습 수련을 받은 사람 또는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네, 그래서 석사 학위 취득한 사람 취득 예정자. 네, 맞죠? 그래서 임상심리사 1급은 실습이 2년, 실무는 4년이죠. 2급은 어땠나요? 임상심리사 2급은 실습이 딱 절반 생각하시면 돼요. 실습은 1년, 실무는 2년. 네, 요렇게 절반이다. 4번 컨벤션 기획사 1급 해당 종목의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자, 컨벤션 기획사는 경력이 몇 년이 요구되나요? 네, 컨벤션 기획사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4년 경력을 요구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2급 자격은 1년 경력으로 인정이 되면 실무가 몇 년이 필요한가요? 네, 3년 이상 실무에 종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틀린 것 4번. 7번 서비스 분야 응시 자격 틀린 것은 사회조사 분석사 2급은 응시 자격 제한이 없다. 직업상담사 2급도 그렇고 소비자 전문 상담사 2급도 그렇고 전자상거래 관리사 2급도 응시 자격 제한 없다. 텔레마케팅 관리사 응시 자격 제한 없다. 그래서 2번이 틀린 얘기죠. 스포츠 경영 관리사 응시 자격 제한 없다. 3번 임상심리사 1급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 자격이 있으면 응시할 수 있겠습니다. 소비자 전문 상담사 1급 몇 년 경력이 요구되죠? 소비자 전문 상담사는 3년 경력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 2급 자격이 있으면 1년 경력으로 간주할 수 있으니까 실무 경력 2년 이상이면 되겠죠? 네, 그래서 틀린 것은 2번. 네, 여러분 차근차근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제가 네, 최대한 좀 차근차근 계속 무한 반복하고 있는데 지치지 않고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8번. 응시 자격 제한이 없는 서비스 분야는 자, 스포츠 경영 관리사 응시 자격 제한 없었죠. 또 텔레마케팅 관리사도 없었고 컨벤션 기획사 2급 응시 자격 제한 없었고 또 직상사, 사조사, 사회조사 분석사, 전자상거래 관리사 2급 다 응시 자격 제한 없었습니다. 9번 서비스 분야 국가 기술 자격 종목별 응시 자격 기준으로 틀린 것은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1급 실무 경력 몇 년 요구한다고요? 3년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틀린 이야기. 1번이 틀렸네요. 네. 2번 컨벤션 기획사 1급 컨벤션 기획사는 4년 경력을 요구한다라고 했어요.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도 4년 경력을 요구한다. 네. 그래서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 4년 이상 실무. 소비자 전문 상담사 1급은 몇 년 경력으로 볼 수 있죠? 네, 3년 경력을 요구한다. 그래서 2급 자격 1년 간주하니까 실무 2년이 더 필요하다. 직업상담사 2급은 제한이 없다. 네. 10번으로 갑니다. 국가기술 자격 서비스 분야 응시 자격 기준으로 옳은 것은 직업상담사 1급 몇 년 경력이 요구된다? 3년이 요구되죠. 그러니까 3년 이상 종사 맞죠? 1번이 맞는 이야기. 사회조사 분석사 1급은 몇 년이 요구돼요? 마찬가지 3년이 요구되죠. 그러니까 2급 자격을 취득하면 몇 년이 더 필요해요? 2급은 1년 경력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2년이 더 필요하다. 소비자 전문 상담사 1급도 3년 경력이 요구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년이 돼야겠죠. 임상심리사 2급은 제한이 없지 않고 실습 경력이 1년이거나 실무, 관련 해당 실무에서 2년 이상일 때. 그리고 임상심리사 1급인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실습 과정, 또 4년 이상의 실무 경력, 그리고 뭐 석사, 학위 이런 게 필요하다고 했죠. 1급의 경우는 11번으로 갑니다. 응시 자격에 제한이 없는 종목. 자, 사회조사 분석사, 소비자 전문 상담사 일단 응시 자격 제한이 없죠. 또 직업 상담사 2급도 응시 자격 제한이 없습니다. 스포츠 경영 관리사, 텔레마케팅 관리사도
응시 자격에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임상심리사 2급은 어땠어요? 실습 경험, 실습 1년 이상 혹은 관련 그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고 했죠.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미움. 정답은 2번. 12번. 응시 자격에 제한이 없는 것으로만 짝지어진 것. 직업상담사 2급, 임상심리사 2급 아니었죠. 응시 자격, 실습 1년, 실무 2년 이상. 네, 스포츠경영관리사 응시 자격 제한 없습니다. 사조사 2급 응시 자격 제한 없고 소비자 전문 상담사 2급도 없는데 텔레마케팅 관리사도 응시 자격 제한 없죠. 2번이 정답이네요. 직상사 2급, 컨벤션 기획사 2급 제한 없는데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는 아니죠. 컨벤션 기획사 2급, 스포츠경영관리사 응시 자격 제한 없는데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아니라고 했습니다. 13번. 응시 자격 제한이 없는 서비스 분야 종목은 스포츠경영관리사 응시 자격 제한이 없었죠. 네. 임상심리사 2급 다 응시 자격 제한이 있습니다. 14번. 응시 자격의 제한이 있는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스포츠경영관리사 응시 자격 제한 없습니다.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응시 자격 제한이 있죠. 네. 그리고 사조사, 소비자 전문 상담사, 직업 상담사, 전자상거래 관리사의 2급들은 모두 응시 자격 제한 없죠. 그런데 임상심리사 2급은 응시 자격에 제한이 있다.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계속 무한 복습인데 임상심리사 2급은 응시 자격이 어떻게 됐어요? 네. 1년 이상의 실무가 아니고 실습, 그리고 2년 이상의 실무 경험. 네, 이렇게 임상심리사 2급이었습니다. 1급은 요거의 딱 2배. 2년 실습, 4년 실무 플러스 심리학 석사학위 이런 게 추가가 됐죠. 15번입니다. 단일 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직종. 단일 등급이라는 것은 1급, 2급이 아니라 그냥 한 가지 명칭 등급인 거죠. 스포츠 경영 관리사, 텔레마케팅 관리사, 게임 그래픽 전문가. 네, 다 단일 등급이었어요. 근데 전자상거래 관리사는 1급, 2급 따로 있었죠. 네, 그래서 정답은 4번. 그리고 게임 그래픽 전문가도 우리 앞에 가볍게 지나가긴 했는데 응시 자격에 제한이 없는 자격증입니다. 이렇게 해서 서비스 분야 국가기술 자격 정리해봤습니다. 차근차근 정리하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좀 잘 정리가 되셨기를 바라면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가기술 자격 종목. 자격 종목에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국가기술 자격뿐만 아니라 민간 등록 자격이 있고요. 또 국가 전문 자격이 있어요. 여기서 출제 포인트는 국가기술 자격 종목을 찾는 문제 혹은 국가기술 종목이 아닌 것을 찾는 문제가 출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선 가볍게 살펴보면 무슨 산업기사, 무슨 기사 들어간 거는 우리 아까 공부했잖아요. 능산기장술 할 때. 그러니까 다 국가기술 자격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서비스 분야 자격증 공부했잖아요. 사조사 2급, 직상사 2급, 텔레마케팅 관리사,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컨벤션 기획사 2급, 우리 다 앞에서 방금 살펴본 자격증들. 그러니까 국가기술 자격이죠. 여기에 추가해서 그린 전동 자동차 기사, 화재 감식 평가 기사, 기상 감정 기사. 이것도 이제 기사가 붙으니까 국가기술 자격 종목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전산회계 운용사 3급, 3급뿐만 아니라 2급, 1급 다 포함이겠죠. 그리고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전문가, 게임 그래픽 전문가, 전자상거래 운용사. 네, 이런 것들이 국가기술 자격 종목이다. 그래서 출제가 된 것들 중심으로만 여기 정리를 해본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주의해야 될 선택지들 보시면 자동차 관리사 2급 자격증은 민간 자격증입니다. 그리고 기업 리스크 관리사도 민간 자격증.
주택관리사보라는 자격증이 있는데 요거는 국가 전문 자격입니다. 그리고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기능사 요것도 국가 전문 자격. 감정평가사도 국가 전문 자격. 네, 이렇게 정리하시고 문제 풀면서 더 공부해 보겠습니다. 1번. 다음의 주요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은 훈련 과정을 인정하고 실시 신고 접수 및 수료자 확정, 훈련 과정 모니터링, 비용 신청서 접수 및 지원. 네, 요거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하는 업무들입니다. 2번. 국가기술 자격 중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지 않는 것은 3D 프린터 개발 산업기사, 빅데이터 분석, 로봇기구 개발, 반도체 설계 산업. 네, 빅데이터 분석 기사는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게 아니고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 이제 시행하는 국가기술 자격입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 기사는 산업인력공단 아니다.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국가자격시험의 시행기관이 다른 것은 전산회계 운용사, 정보처리산업기사,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일단 봤을 때 이런 기사, 이런 것들은 산업기사, 이런 것들은 일단 산업기사, 이런 것들은 일단 산업인력공단에서 할 것 같죠. 그리고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는 우리가 서비스 분야에서 공부를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전산회계 운용사는 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제 시행을 하는 자격입니다. 요 나머지 세 개는 이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을 하는 자격이 되겠습니다. 4번. 국가기술 자격 종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임상심리사, 컨벤션 기획사 2급. 이거는 우리가 많이 봤던 자격증이고 그린 전동 자동차 기사도 기사. 그래서 국가기술 자격 종목이다. 자동차 관리사 2급은 민간 자격증입니다. 5번. 국가기술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격 종목은 기업 리스크 관리사는 민간 자격증입니다. 그리고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텔레마케팅 관리사,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요거 다 우리 서비스 분야 자격증 공부할 때 나왔던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개는 응시 자격에 제한이 없는 자격증들. 6번.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 자격 종목이 아닌 것은 제강 기능사, 일단 기능사, 사회조사 분석사 우리 공부했던 거고요. 스포츠 경영 관리사도 공부했었죠. 그래서 사회조사 분석사 2급이랑 스포츠 경영 관리사는 응시 자격에 제한이 없다. 주택관리사보는 국가 전문 자격이에요. 그래서 국가기술 자격 종목이 아니고 이 주택관리사보라는 자격증은 이제 관리소장, 뭐 아파트 관리소장,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이제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이제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에서는 주택관리사 대신에 주택관리사보 자격을 가진 사람이 관리소장을 할 수 있다. 어쨌든 국가 전문 자격이다. 7번. 국가기술 자격 종목을 모두 고른 것은 전산회계 운용사 1급, 감정평가사. 감정평가사는 국가 전문 자격입니다.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우리 공부했었죠? 네. 그래서 요 두 개. 문화재수리기능자도 국가 전문 자격. 그래서 기억 디귿. 정답은 2번. 8번입니다. 국가기술 자격이 아닌 것은 화재감식평가 기사,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서비스 분야 우리 공부했죠. 기사감정 기사, 기상감정 기사. 문화재수리기술사는 국가 전문 자격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해봤고요. 넘어갈게요. 국가기술 자격에서 실기시험만 시행할 수 있는 종목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필기시험이 면제되는 종목들, 이런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합니다. 여기 종목 이름들 앞에 이렇게 적혀 있는 거는
이제 해당 종목이 속해 있는 분야인데 요거는 우리가 그냥 학습의 편의상 구분을 하기 위해서 적어 놓은 거고요. 네, 그래서 요것들은 이제 암기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종목 이름들을 무조건 암기를 하기보다는 그 기준을 좀 이해하고 그러고 나서 내가 헷갈리는 부분만 따로 정리를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인 학습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자격증 이름들 보면은 이제 기능사가 많습니다. 거푸집 기능사. 아무래도 당연하겠죠. 당연하게도 이제 기능사는 실기 기능 위주의 기능사 자격증이 많잖아요. 그래서 실기 기능 위주의 이런 기능사 종목들이 필기 시험 면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명칭들을 쭉 보면 다 실제 작업 기능들이 더 중시되는 부분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기준을 잡으시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도화 기능사 같은 경우는 도면을 그리는 겁니다. 네. 이 사진을 보고 도면을 그리는 게 도화 기능사. 그리고 석공, 지도 제작, 항공사진 기능사도 필기가 면제가 된다. 요거는 조금 이제 특이하니까. 사진 기능사는 면제가 아닌데 항공사진 기능사는 면제가 된다. 그래서 요거를 특이하니까 구분해서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요. 항공사진은 필기 면제, 사진 기능사는 이제 필기를 봐야 되고요. 금속재 창호 기능사도 이제 실습의 중요도가 높다. 그래서 필기가 면제된다. 그리고 한글 속기 같은 경우는 빨리 그 입력을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필기 시험은 면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답지로는 로더 운전 기능사, 또 미용사에서 피부. 미용사는 시험이 이제 분야가 여러 개가 있어요. 뭐 일반도 있고 네일도 있고 이렇게 피부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답지로는 정보처리 기능사. 정보처리 기능사는 컴퓨터니까 필기 이런 이론적 지식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측량도 마찬가지. 측량 관련된 지식들. 한복 기능사도 면제되는 종목이 아니다. 그래서 오답지 중심으로 먼저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명칭들을 보시면 대체로 실습 기능, 실기 기능이 훨씬 강조되는 내용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중에서 뭐 다 아실 것 같은데 비계 기능사는 이제 건설할 때, 건물을 지을 때 이렇게 뼈대 이렇게 세우는 거죠. 그리고 조적 기능사 같은 경우는 뭐 벽돌 같은 거, 콘크리트나 시멘트 이런 것들 이제 쌓는 거죠. 아니면 뭐 보도블럭을 놓는다던가 이런 것과 관련된 자격증이 조적 기능사.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문제를 풀면서 또 간단하게 복습해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실기시험만 시행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닌 것은 금속재 창호 기능사, 로더 운전 기능사 아니라고 했죠. 그리고 항공사진 기능사는 실기시험만 시행할 수 있고 사진 기능사는 면제되는 과목이 아니다. 구분해서 정리했고요. 미장 기능사 필기 면제되는 시험입니다. 2번 실기 능력이 중요하여 필기시험이 면제되는 기능사 종목이 아닌 것은 측량은 지식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면제되지 않는다. 도화 기능사, 방수 기능사, 도배 기능사는 면제가 된다. 3번 문제 똑같습니다. 실기 능력 중요해서 면제되는 게 아닌 것은 도배 기능사, 방수 기능사, 도화 기능사 선택지 똑같은데 이것만 바꿨네요. 정보 처리 기능사. 정보 처리 기능사는 컴퓨터 관련된 거니까 이론 지식도 이제 필요하구나.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4번 실기 능력이 중요해서 필기시험 면제되는 종목이 아닌 것은 도화 기능사, 유리시공 기능사, 그리고 여기 두 개가 같이 나왔네요. 항공사진 기능사는 면제가 되고 사진 기능사는 면제가 안 됐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실기 능력이 중요하여 필기시험이 면제되는 기능사 종목이 아닌 것은? 자, 조적 기능사, 도배 기능사, 도장, 건축 도장 기능사는 면제가 되는 종목, 미용사 피부 면제되는 종목이 아니었습니다. 6번. 필기시험이 면제되는 종목이 아닌 것은? 석공 기능사, 항공사진 기능사, 조적 기능사는 면제가 되는 종목들이었고요. 한복 기능사는 면제되는 종목이 아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실기시험만 시행할 수 있는 종목 정리해봤습니다. 국가기술 자격의 직무 분야. 여기에서는 직무 분야랑 자격 종목을 연결시키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네, 직무 분야의 명칭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이것들은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그냥 이런 명칭, 이렇게 직무 분야가 구분이 된다 라고 그냥 쭉 정리를 해봤어요. 전체 명칭을. 그리고 네, 뭐 전기, 전자, 안전관리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렇게 보시고 나서 아래 표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영회계 사무 직무 분야. 경영회계 사무 분야 종목들 살펴보면 사회조사 분석사 2급. 사회조사 분석사라는 거는 이제 통계에 관련된 거죠. 네. 설문조사 관련된 거, 통계 관련된 자격증입니다. 소비자 전문 상담사 2급, 컨벤션 기획사 2급이 경영회계 사무다. 컨벤션 기획사 2급 주의하세요. 컨벤션 기획사 2급은 오답지로 이제 요걸로 나옵니다. 이용, 숙박, 여행, 오락, 스포츠 직무 분야에 속한 자격증이다 라고 나오는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네. 컨벤션 기획사 2급은 경영회계 사무다. 왜냐면 국제회의 이런 거 떠올리시면서 네, 경영회계 사무 관련된 자격증이다. 그 다음 전산회계 운용사 3급이라고 되어 있는 건 1, 2, 3급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비서 3급, 워드 프로세서, 컴퓨터 활용 2급, 한글 속기 3급.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어렵지 않고요. 컨벤션 기획사 2급이랑 소비자 전문 상담사, 네, 사회조사 분석사 이 정도 헷갈리지 않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의료. 보건의료는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네, 보건의료 분야, 그리고 임상심리사 2급, 1급 보건의료 분야의 자격증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종교. 사회복지종교는 직업상담사 1급, 2급이 있습니다. 직업상담사 1급, 2급은 사회복지종교 분야의 유일한 종목이에요. 네, 사회복지종교. 이 얼마나 따뜻하고 홀리한 분야의 자격증을 준비하시고 계시잖아요. 네. 이런 따뜻한 자격증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네, 좋은 직업 상담사, 직업 문제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많은 분들을 따뜻하게 도와줄 수 있는 네, 그런 직업 상담사가 되시기를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물론 저는 이제 여러분들을 잘 몰라요. 하지만 이제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혼자 준비해 나가는 그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네, 저도 영상을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네,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좀만 더 화이팅 하시고 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돌아와서 사회복지종교는 유일한 자격증이 직업상담사 1, 2급이다. 다음 영업판매 분야는 전자상거래 관리사, 전자상거래 운용사, 그리고 텔레마케팅 관리사, 텔레마케팅 네, 대표적인 영업판매 분야의 국가기술 자격 종목입니다. 다음 이용, 숙박, 여행, 오락, 스포츠 분야에는 스포츠 경영관리사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스포츠 경영관리는 네, 오락, 스포츠, 이용, 숙박, 여행. 전기, 전자 분야에서는 광학. 네, 광학은 전기, 전자 관련된 거죠. 네.
안경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안경 떠올리시고, 네. 정밀 기계는 이제 전기전자 관련된 거죠. 그리고 3D 프린터, 전기전자 관련 자격증. 정보통신은 이제 컴퓨터 떠올리시면 되고요. 게임 그래픽, 게임 기획, 게임 프로그래밍,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이런 건 정보통신 분야. 이렇게 살펴보고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번. 국가기술 자격 종목과 그 직무 분야의 연결이 틀린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가스산업기사. 네, 가스산업기사는 환경에너지가 아니고 안전관리 분야입니다. 가스산업기사는 안전관리 분야이다. 1번이 틀렸네요. 나머지 선택지는 이제 공부하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설안전산업기사는 네, 안전관리. 광학이니까 전기전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방수산업기사는 건설 분야. 2번. 자격 종목이랑 직무 분야 연결이 틀린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직업상담사 2급은 사회복지 종교의 유일한 자격증, 소비자 전문 상담사 2급은 경영회계 사무였습니다. 임상심리사 2급은 보건의료, 그리고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도 보건의료였습니다. 컨벤션 기획사 2급은 경영회계 사무였습니다. 네, 이용 숙박 오락 스포츠 아니고 경영회계 사무. 그래서 정답은 4번. 3번. 자격 종목이랑 직무 분야 연결이 틀린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직업상담사 2급 사회복지 종교 분야, 소비자 전문 상담사는 경영회계 사무 분야, 세탁기능사는 경비 청소군요. 네. 그리고 컨벤션 기획사 2급은 경영회계 사무다. 그래서 여기서 세탁기능사가 처음 나왔는데, 네, 이거는 눈치학상으로 봐도 경비 청소 분야. 네. 4번으로 갑니다. 종목이랑 직무 분야 연결이 틀린 것은 옳지 않은 것 1번. 임상심리사는 보건의료. 텔레마케팅 관리사는 뭐였죠? 대표적인 영업 판매. 네. 텔레마케팅 전화 오지게 받잖아요. 네. 영업 판매 분야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3번, 4번도 살펴보면 직업상담사는 사회복지 종교 분야, 그리고 어로산업기사, 어업이니까 농림어업 분야. 다음 5번입니다. 건설기계 설비기사, 공조냉동기계 기사, 승강기 기사 자격이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직무 분야는, 자 봤을 때 승강기, 냉동기계, 건설기계, 기계 분야에 대한 자격증입니다. 6번. 다음 국가기술 자격 종목이 공통으로 해당하는 직무 분야. 산업위생과 관련된 것. 가스 우리 아까 봤죠? 1번 문제에서 봤는데, 그쵸? 인간공학기사, 와전류 비파괴 검사기사. 네, 안전관리에 속하는 네, 자격 종목이 되겠습니다. 7번. 임산가공기사, 임업 종묘기사, 산림기사. 산림, 임업. 네, 임업과 관련된 것. 농림어업이죠. 정답 1번. 8번. 공통으로 해당되는 직무 분야. 광학 나오면 뭐였죠? 네, 전자였죠. 반도체도 이제 전자인데, 반도체 설계 기사는 지금 이제 없어진 자격증이라서 이렇게 그어놨습니다. 그리고 3D 프린터. 네, 전기 전자 분야의 자격증. 9번. 응용 지질 기사, 조경 기사, 지적 기사. 네, 뭔가 땅, 환경 이런 것과 관련이 되는데, 네, 건설과 관련된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지질 조사하는 것, 네, 지적 조사, 건설과 관련이 되죠. 네, 조경 사업도 그렇고요. 그래서 정답은 1번. 10번.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자격은 의료관광, 진료 서비스 지원, 의료 행위로 인한 리스크 관리, 관광 서비스 지원, 통역. 딱 봐도 네, 뭘까요?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정확한 명칭을 알고 있어야겠죠?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정답은 2번. 11번.
다음 중 생활 스포츠 지도사 자격과 관련이 가장 낮은 것은 질 높은 생활체육의 지능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네, 생활체육의 지능 맞습니다. 2번 체육활동 중에 부상이 발생하면 초기 응급치료도 담당한다. 초기 응급치료를 담당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3번 공공체육시설, 사설체육시설, 직장, 학교 등에서 체육운영 프로그램의 책임자로 일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18세 이상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생활스포츠 지도사는 이제 각 종목별로 시험이 있어요. 뭐 축구, 야구 이렇게. 그래서 필기 시험도 있고 실기 시험도 있고. 네. 그래서 실기는 구술 시험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네. 우리가 지금 직무 분야, 네, 직무 분야별로 국가기술 자격 종목 네, 정리해봤습니다. 네, 이제 5분도 안 남았습니다. 장시간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데 조금만 힘내서 네,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가기술 자격에서 신설, 폐지, 변경 관련된 종목입니다. 신설된 종목, 특히 올해에 신설되는 종목만큼은 반드시 정리를 하고 가셔야 하고 폐지 변경 종목까지 정리가 되신다면 네 그러면 뭐 더 좋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2022년 거 먼저 간단히 보면 신설 종목은 정밀화학기사, 제과산업기사, 제빵산업기사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밀화학기사가 이제 출제가 되었어요. 정밀화학기사 신설되었다. 그리고 폐지된 종목은 메카트로닉스 기사, 반도체 설계 기사가 폐지됐고 철도 토목 산업 기사, 연삭 기능사 폐지됐습니다. 그리고 차공구 설계 산업 기사가 기계 설계 산업 기사로 통합이 됐고 네. 굴삭기 운전 기능사는 굴착기 운전 기능사로 명칭이 변경이 됐습니다. 이 굴착기, 굴삭기는 이제 국립국어원에서 굴착기를 이제 표준어로 그 이야기를 했어요. 굴착기가 표준어라고. 그래서 굴삭기를 굴착기로 이제 순화해서 사용하도록 네,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굴착기 운전기능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2023년에는 한복기능장이 신설되었습니다. 한복기능장 대신에 한복산업기사가 없어졌어요. 한복기능장이 생기고 한복산업기사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농림토양평가관리산업기사 뭔가 농업에 이제 축소랑 연관해서 정리를 하시면 네, 조금 더 기억이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농림토양평가관리산업기사는 없어졌다. 그리고 공간정보융합산업기사, 공간정보융합기능사 그러니까 공간정보융합과 관련해서 산업기사, 기능사가 생긴 거죠. 그리고 이러닝 운영 관리사, 이러닝 네, 이러닝 운영하는 관리사라는 자격증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분할 종목 보시면 조선 기사가 좀 더 세분됐죠. 네. 조선 선체 기사와 조선 의장 기사로 분할이 되었습니다. 뭔가 좀 더 전문화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특수용접 기능사는 마찬가지 좀 더 세분화, 전문화돼서 가스 텅스텐 아크 용접 기능사와 이산화탄소 가스 아크 용접 기능사로 분할이 되었다. 그리고 용접 기능사 명칭도 피복 아크 용접 기능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그래서 용접 기능사라는 이름이 다 아크가 붙었네요. 이제 변경된 명칭에서는.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간단하게 하고 문제 풀면서 다시 복습해 보겠습니다. 1번 2022년 시행되는 신규 정기검정으로 시행되는 종목은 네, 2022년에 정밀화학 기사가 신설되었습니다. 2번 2022년도에 신설되어 시행되는 국가기술 자격 네, 정밀화학 기사 3번 2023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국가기술 자격 종목이 아닌 것은 자
한복 기능장, 한복 산업기사가 없어지고 한복 기능장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닝 운영관리사가 신설이 되었고요. 공간정보융합 산업기사와 공간정보융합 기능사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한복 산업기사는 없어졌다. 대신에 한복 기능장이 신설되었다. 네. 그래서 정답은 4번. 네. 마지막 등록 민간 자격 관련된 문제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등록 민간 자격이라는 것은 이제 민간 자격증을 등록제로 운영하는 거죠. 그래서 민간 등록 자격의 상세한 종목별 자격 정보를 제공하는 곳은 PQI입니다. pqi.or.kr. 등록 민간 자격. 2번 국가공인 민간 자격은 ITQ입니다. ITQ. 그래서 Information Technology Qualification 정보기술 자격입니다. 그래서 OA 사무자동화 관련해서 한컴 오피스, MS 오피스 관련된 이런 수행 능력을 검증하는 그런 자격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자격 정보 공부해봤는데요. 오늘도 정말 장시간 동안 같이 공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고요. 저는 이렇게 또 같이 공부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이제 NCS부터 이어서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기간 화이팅 하시고 힘내셔서 공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